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5% 하락해서 끝났고요. 97,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내용을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조정을 받은 건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정받은 이유를 하나 더 꼽자면 미증시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증시는 다운이 해제되고 나서 무언가 이제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내용 보시면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었던 내용입니다. 주가는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격이 커지고, 이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평선하고 붙였다가 다시 갑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왜 그러냐? 실적이 주가보다 늦게 뜨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최소한의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게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모두 다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최소한의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추세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렇게 내린다? 이건 불가능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접어들었어요. 물론 셧다운이 해제되고 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셧다운 기간 동안에 발생됐었던 경제지표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은 뭘까요? 금리를 무조건 낮춰라. 계속 요 방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신이죠. 스티브 미란을 연준에 넣어서까지 금리 인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주는 부작용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시점의 문제지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근데 11월부터 파월 의장 입에서 직접 나왔죠. 양적 긴축은 종료하겠다. 무슨 얘기냐? 내년이 되면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 완화 QE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주들, 특히나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AI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상승 구간을 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AI 말고는 성장 모멘텀을 따질 수가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나 이런 쪽들 내용 보시면 어때요? 모두 다 AI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조선주 말고는 모두 다 동일해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그쵸? 시장하고 연동이 되는 종목, 연동이 되지 않는 종목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죠.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타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보자면, 자, 바이오 쪽 한번 보자고. 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안 빠졌거든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펩트론,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시장이 코스피는 3%대, 코스닥은 2%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금요일날 0.5% 상승했고요. 리가켄바이오 2.8% 상승했고요. 펩트론 0.9% 떨어졌습니다. 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리가켄바이오가 여기 제가 요날 매수했거든요. 11월 12일날 수요일날 가장 많이 올랐는데 더 강하죠.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는 지금 조정받는 이 상황에서 가장 늦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거고, 그 이격이 발생한 상황은 미증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반등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미증시의 반등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미증시가 이미 62평까지의 조정 구간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미증시도 반등 구간에 접어들고 이 구간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가격대를 보고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제 계좌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한 달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정 구간이었죠? 조정 구간에도 어떻습니까? 계좌 수익률은 33%. 이 기간, 같은 기간 동안의 코스피 등락률은 11.9%입니다. 코스피 등락 대비해서 3배 정도의 수익 폭이 커지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주도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삼성전자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하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를 토대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려면 앞단에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은 11월 말에 나오지만 엔비디아의 이 실적 자체가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GPU의 수요는 2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젠스당 CEO가 지금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가공자본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들이 돌기는 합니다. 근데 주가는 이것보다 선반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삼성전자가 떨어져서 62평 지지할 거야 이게 아니라 62평을 찍고 올라올 때 비싸게 사라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전에 보셨던 이런 계좌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 구간에. 자, 코스피 등락률이 한 달 동안 11.9%, 코스닥 같은 경우에 4.3%입니다. 근데 계좌 수익률은 33%예요. 무슨 얘기냐? 주도주를 했을 때 계속해서 수익 구간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 가지는 딱 포기하세요. 최고가에 매도하고 싶지만 이건 불가능하다. 추세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마지막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정폭은 오히려 미증시보다 더 얕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제 미증시는 62평을 수렴하는 정도까지 나와 있는 이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2평까지 내려가는 데까지도 거의 85,000원대까지, 그쵸? 15% 정도는 추가 하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단기간에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등 확인하는 과정, 매수 구간 잡되, 다른 신고가 종목군들, 싼 종목을 하지 마세요. 실적은 좋은데 왜 주가 안 올라? 그럼 실적 대비 저평가네. 이런 종목군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AI 말고는 미국 시장에서도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없고, 무엇보다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무조건 AI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 GPU가 동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HBM입니다. HBM. 그렇죠? 하나 더 꼽자면 GPU를 찍어내는 파운드리가 필요한데, 이 파운드리는 TSMC가 잡고 있죠. 근데 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도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에서 빅테크의 수주를 받으면서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 게 요때입니다. 7월 28일 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생겼죠. 왜 바닥에선 호재가 나오지 않는가? 그렇죠? 바닥에서 무언가 나왔네. 싸게 살 수 있겠네. 이게 아니라, 예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으라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오지 않으면 절대 호재는 나오지 않아요. 왜? 호재가 없으니까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반등을 확인하고, 그리고 신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되, 때부터 재료를,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업종은 왜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승 구간이 만약에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시장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는 건 정치적인 내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코스피를 끌어올리려고 하죠. 그렇죠. 코스피 5천 보내겠다는 내용들이 공약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코스피의 진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보낼 수 있든 아니든 간에 전 개인적으로 6에서 7천 포인트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년까지 가더라도요, 이번 정부의 힘은 강할 겁니다. 그리고 집권 2년차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미증시까지 포함하잖아요. 미국의 상황까지. 중간 선거가 있는 26년도에 미국 증시를 꺾을 만한 모멘텀을 만들까요? 그래서 올해 급하게 처리를 한 겁니다. 관세나 이런 내용들. 근데 관세를 딛고 올라온 게 미증시예요.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하락했을 때는 4월달까지 하락했지만, 그 이후에 이 회복한 2600포인트에 대한 상황이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유동성을 부각시켰고, 그리고 코스피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고가를 계속 높여간 거죠.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황 모두가 다 맞아 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은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신고가 종목군들은 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8% 빠지는 금요일 날이었지만 강한 종목군들은 강했고요. 그래서 실제 계좌 수익률은 금요일 날에도 늘어났다는 점. 정확히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입니다. 코스피 등락률보다 3배가 더 높죠.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부분,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을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1월 14일 장 마감하고,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이야기를 드린 건데, 자, 코스피 코스닥 급락, 삼성전자 하이닉스 5에서 7% 급락, 미증시와 함께 추락했다. 주도주가 아닌 것도 함께 빠진다. 중요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1. 이격이 크게 발생할 땐 조정이 온다. 2. 시장이 조정을 줄 땐 주도주가 아닌 싸 보이는 종목도 함께 조정을 준다. 3. 주도주는 이격이 발생한 상태에서의 조정, 저가는 계속 높아진다. 주도주는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됐을 때, 즉 시장이 빠졌을 때는 시장이 반등할 때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 올라올 때 저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저가, 저가, 저가.
그렇죠? 저가가 계속 높아지죠. 이런 움직임은 연 단위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결론은 뭐예요? 주도주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원전,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조선과 같은 종목군들이 있고 무조건 시장이 폭락하는데 이격 조정을 먼저 받은 신고가 주도주들은 조정폭이 적을 수밖에 없다.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고 상승작의 특징이다. 무엇보다도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단 주도주만 해야 된다. 주도 섹터는 조선, 바이오, 반도체, 원전, AI 관련주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도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계좌 수익 말고 실제 종목군을 어떻게 공략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리가켄바이오 같은 거 어때요? 시장 폭락하는데도 강했죠. 금요일날. 근데 올라가는 거 보고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올라갈 거야 예상한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아야지만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더라도 신고가 구간 계속 매매 구간 잡죠. 24년도 마찬가지, 25년도 마찬가지예요. 수익 구간 계속 터지죠. 9월 8일 날 33%의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매수 잡으니까 더 올라가잖아요. 계속 이런 구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수 페타시스와 같은 종목군들 어때요? 매수, 매도 76%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가를 예상한 게 아닙니다. 반등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았고 매수, 매도한 결과 76%의 수익 구간. 이렇게 수익 구간이 계속 터집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수페타시스 말고 로보티즈.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수, 매도 한 달 반 정도 보유했는데 101%의 수익 구간.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수 구간 잡았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쭉 올려보시면 11월 7일 지난 금요일인데 로보티즈 보합권 시장가 매도 몽땅 매도해라. 확인했으니까 매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주가 안 좋았죠. 다시 반등 확인하면 매수관 잡겠죠. 이렇게 삼성전자와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도주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고가를 보라고 했는데 신고가를 잡기 위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조정을 고가에서는 줍니다. 근데 우리는 고가 종목을 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들은 어떤 상황이든 모두 동일합니다. 로보티즈뿐만이 아니라 로보스타. 어때요? 9월달에 신고가 매매 13% 15% 그리고 한 번 더 매수 하락하는 거 보고 매도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지죠. 고가에서 못 잡습니다. 단 추세가 무너졌을 때는 무조건 매도 구간을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소통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